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제 8강입니다. 97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핵심 체크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1번 보세요.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대집행은 말 그대로 대신 집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건물을 철거했을 때 물론 행정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제3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집행입니다. 자, 대집행과 관련한 판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옳은 것,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1번,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명도란 말이 나오는데, 소유권을 이전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는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과거에는 명도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명도란 말이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자, 첫 번째로 건물의 철거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건물의 인도, 명도죠, 명도. 이 두 가지 관점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철거라는 것은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 행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는데 을에게 말이죠. 을이 말이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건물 철거를 하지 않고 말이죠.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행정청에서는 병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병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철거할 수가 있겠죠. 철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인도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적인 소유권 아니겠어요? 개인적인 소유권을 공익적 차원에서 행정 강제를 할 수가 없겠죠. 즉,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건물을 A에게서 B에게로 넘기는데 행정 강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건도 아니고 말이죠. 건물이죠. 건물 또는 토지도 인도라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시킨다.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이전시킨다.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하려면은 등기 명의자가 필요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등기 명의에 의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소유권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계약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틀렸죠.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물의 철거는 되죠. 그렇지만 토지의 명도 또는 건물의 명도는 안 된다. 여기서 명도라는 것은 바로 소유권 이전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명도와 소유권 이전이 헷갈리냐면요. 명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던 집이 있죠.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소유권까지 넘겨주고 자기도 그 집에서 나가야겠죠. 이걸 포괄적 의미의 명도라고 합니다. 자, 문제 1-1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연결이 잘못된 걸 고르시오 이렇게 했죠. 자, 대집행이 많이 나오는데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 말이죠. 여기서 가장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대집행이에요. 대집행이 많이 뭡니까?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1번 보세요. 무허가 영업소 강제 폐쇄. 무허가 영업소를 강제 폐쇄한 것은 자, 영업을 직접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즉 뭡니까? 이것은 직접 강제에 해당한다. 알겠죠? 직접 강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집행 직접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무허가 영업소 폐쇄는 직접 강제에 해당한다. 답 1번 되겠죠? 자, 2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딱 치세요. 집행벌이라고 있는데, 자, 집행벌입니다. 집행벌은 다른 말로 뭡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요.
자, 말을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강제냐 간접 강제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행 강제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 징수 재산 압류해야겠죠. 강제 징수하는 방법이 압류를 했다가 이걸 공매 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강제 예방 접종. 가령 말이죠. 얼마 전에 메르스 사건이 있었는데 메르스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리시킨다든지 아니면 예방 접종 한다든지, 물론 메르스에 대한 백신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독감 주사랄지 이런 걸 놓는 경우 강제적으로 놓겠죠. 이걸 예방 직접 강제라고 합니다. 직접 팔에다 놓겠죠. 직접 강제가 되겠죠. 자, 98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의무해상 확보수단이죠. 행정처분이 있었고 행정처분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됐는데 상대방이 잘 안 따랐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강제하는 수단밖에 없죠. 자, 2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 뭐라고 했어요? 행정벌이라고 그랬죠. 자, 말씀드렸죠.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입니다. 이런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이건 판례 태도인데요. 우리가 판례를 공부할 때 항상 주의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판례의 키워드를 공부하라고 그랬죠. 여기선 키워드가 뭘까요? 자, 이행강제금 있었는데 간접강제 일종이다. 좋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가 이겁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죠. 자, 망자라고 그러죠. 이거 망자. 망자인데 망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했다. 어때요? 망자가 무슨 뭐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상 무효입니까? 아니면은 당연히 무효가 될까요? 재판상 무효는 재판에 회부해서 재판 소송을 거쳐서 무효를 만드는 것이 재판상 무효고, 당연 무효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무효를 시키는 것이 당연 무효입니다. 자, 2번 맞습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이 인정된다. 자, 그렇지 않죠. 행정상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어요. 즉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 민사강제집행법에 의해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정상 강제집행이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법을 규정해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답이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데 그거 별표 하나 치세요.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령 이중처벌 금지 원칙 반한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양자가 병과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왜 양자가 병과 가능하냐면 성질이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는 성질이 다른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행강제금은 비태적 자구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뿐 대체적 자유 위반에 부과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것도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앞으로 나올 문제를 또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뭡니까 심플하면서도 핵심적인 문제는 말이죠. 자주 이렇게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1000문제 이상 푸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푼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강의를 들음으로써 문제를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기계적으로 답이 나와야겠죠. 시험장에 가는 사람들은요, 기계적으로 답이 나오고 기계적으로 합격을 해야 돼요. 내가 말이죠, 행정법에 엄청난 학자가 되겠다, 엄청난 능력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잘못된 발상입니다. 자, 2-1입니다.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의무위생 확보수단이죠. 간접적인 강제수단이 아닌 것은 했는데 행정상 강제징수, 강제징수는 강제로 징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강제수단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1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3번이에요. 제가 이 문제 풀이 때요,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표라서 제가 만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 사실 잘 소화해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한 문제도 거르지 않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4번을 답을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요. 하자 승계 문제와 겹친 겁니다. 자, 요즘의 추세가 뭐냐면, 요즘 추세 흐름이 뭐냐면, 행정 전반적인 내용을 복합적으로 물어봐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실효성 확보수단 물어봤는데, 하자 승계까지 플러스된 개념이에요. 하자 승계는 어디서 나왔어요? 행정행위, 행정작용법에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 문제 경향을 볼 때, 행정작용법과 의무회생 확보수단 플러스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행정구제법까지 플러스되는 이런 포괄적인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만 물어봐서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기출됐던 문제를 상당히 조합하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4번 보세요. 건물의 철거 명령이 무효가 아닌 단순 위법인 경우에 그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는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됐는데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죠. 하자 승계는 뭡니까? 선행정행위가 있었다. 그럼 후행정행위에 그 하자가 옮겨갈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하자 승계죠. 시험 문제 100% 출제된다고 그랬죠. 하자 승계문은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니까 매우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행정법 공부하기 쉽다고 그랬죠. 범위는 매우 넓지만 나오는 문제만 계속 나오고 쉽게 말해서 기출문제, 핵심 문제를 계속 풀고 나올 부분을 집중 공략하면 무조건 만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도 계속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답 4번이에요. 자, 9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행정강제, 또 행정강제 또 나와 있죠. 옳은 항목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본 보세요. 행정대집행법은 대체적 자구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행정 대집행이라고 있죠. 이것은 대체적 자구의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니은 번 행정벌은 형사벌의 경우와 달리 죄형법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벌은요 이것도 역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상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형법 제1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범죄와 형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죄형법정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니은번 틀렸죠? 디귿번은 맞았습니다. 형사질서벌에서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행정질서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고의과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벌은 고의과실 따져야겠죠. 자, 리을번 보세요. 요하지 않고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무허가 건축행위 형사처벌과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네요. 저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더블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뭡니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 문제 줬어요. 그 다음 미음번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과태료는요 행정질서벌입니다. 자, 과태료요. 요거는 행정질서벌이다. 행정질서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질서벌과 형벌 같이 할 수 있는가? 형벌을 같이 부과할 수가 있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사법에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도 있고 이건 뭐냐면 한 가지 범죄에 대해서 의무를 두 가지 이상, 즉 형벌적인 의무를 두 가지 이상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태료 처분과 뭡니까? 행정질서벌, 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전혀 다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부과 가능하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은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질 않아요.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는 질서 뭡니까? 질서 위반 행정규제법에 뭡니까? 그 절차에 따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과료라는 것도 있고 이런 형벌적인 측면이 있을 때 이건 형사소송법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질서 위반 행정규제법의 절차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미음번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4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0페이지입니다. 5번. 다음 중 대집행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로 옳은 걸 골라라 했죠. 답 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 하려면은 대집행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줄구세요. 두 번째 줄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상 요건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집행할 수 있다. 아무리 급해도 대집행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대집행의 계고, 경고행위죠. 야, 앞으로 너네 건물을 내가 철거하겠다. 미리 경고한 것이죠. 자, 이거는 행정소송법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계고 자체는 말이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계고 행위는 말이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예요. 여기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준법률행위다 그럼 뭡니까? 의사표시 이외에 어떤 사고, 어떤 뭡니까? 행태, 인간의 행태가 들어간 어떤 사고가 들어간 것을 준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법률행위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의사표시인데 이거 말고 말이죠. 다른 어떤 사고라든가 그죠? 어떤 기준, 법인의 어떤 판단 이런 거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계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행정법이 다른 법과 달리 여러 가지 학문이 종합된 융합적인 학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용어, 그 다음에 헌법상의 용어, 그 다음에 형법, 지금 형법 얘기도 나왔죠. 죄형법적 나왔죠. 형사소송법 얘기 나왔죠. 조세법 나왔죠. 지금 법이 말이죠. 몇백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 문제의 포괄성은 엄청 넓지만 나오는 문제는 한정되어 있다. 너무 어렵게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행정대집법상 대집행 요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집행 하려면 어떤 경우가 대집행 된다고 그랬어요? 대체적 뭡니까? 자그 의무가 불이행됐을 때죠. 그래서 대작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그죠? 대체적 자그 의무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체적 자그 의무 또는 대체적 부자그 의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1페이지입니다. 7번 다음 중 행정 대집행. 자, 우리가 행정 대집행 문제 한 7, 8문제 지금 풀고 있는데 요것만 풀어도 행정 대집행 키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2번을 보세요. 자, 7번은 별표를 3개를 치세요. 중요합니다. 제 본 교재 보면은 대집행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제가 분리해 놨습니다. 총론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총론 기본서를 3000페이지짜리를 1200페이지짜리를 500페이지 줄였다고 그랬죠. 왜 줄였냐면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줄여놨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다 보면은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다른 과목도 공부할 게 많은데 그죠? 행정법에서 질질 끌려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여놨는데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도시공원시설인 매점 관리청이라는 게 있죠.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도시공원 속에 보면 매점이 있어요. 매점이 있는데 이거를
대집행으로 할 수가 있는가? 어떤 처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매점을 다른 곳으로 철거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대집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판례는 말이죠.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대집행 불가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답 2번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겠죠.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입니다. 매점. 자, 무슨 공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매점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매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런 곳에는 다른 곳보다 가격이 좀 높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특혜를 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집행 건물 철거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역시 대집행이에요.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허가로 불법 건축되어 철거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일 경우에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그리고 교통소통 등 지장이 없는 경우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무허가로 말이죠. 이게 교회 사건인데 무허가로 말이죠. 이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무허가로 어떤 교회를 졌던가 보죠. 교회 아니더라도 무허가로 어떤 증축을 했다든지, 증축도 무허가입니다. 원래 건물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 내는 개축을 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도시 한복판에 말이죠.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어떤 큰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상이랄지 아니면은 뭐 인도의 무슨 힌두교의 무슨 상징을 같은 그런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도시 미관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죠. 이런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이것은 공익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해야겠죠? 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집행법을 문제로 나온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 7, 8개 문제만 풀어도 대집행을 완벽하게 소화한 겁니다. 자, 9번 또 대집행 나와있죠.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자, 9번은 별표를 4개를 치세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거는 자, 어떤 건물을 졌는데 위법하게 건물을 졌다는 겁니다. 어떤 소유자가. 그러면 행정청에서는 빨리 철거하라고 명령을 하겠죠. 근데 명령이 바로 계고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에 끝낸 게 아니라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처분에 불응하자 2차, 3차로 계고 처분을 계속했네요. 이럴 때는 자, 새로운 2차, 3차 계고한 것이 새로운 건물 철거를 부과한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집행 기간을 말이죠. 연장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집행 기간을 좀 연장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것이 판례의 태도네요. 9번에 2번. 9번 같은 경우는 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법 문제 고작 해야 20문제예요. 우리 공무원 토탈에서 문제 몇 문제입니까? 100문제입니다. 여러분들 100문제로 공무원 시험 당락을 가르는데 실질적으로 실력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70점, 70문제라고 봐요. 그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한 사람은 그보다 10개를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즉 뭡니까? 80점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0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20문제는 기출됐던 문제가 다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잘 파악해도 만점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공무원 토탈 해가지고 100문제 정도 되죠. 100문제 가지고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 중에 행정법이 20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 퍼센트를 잘 프로테지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해야 됩니다. 자, 9번은 말이죠. 재차 출제될 수가 있어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번. 10번은 말이죠. 이행 강제급입니다. 행정벌이 되겠죠. 답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이행 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이거 한번 나왔던 거죠. 부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가능합니다. 이행 강제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적 자기 의무인가 아닌가가 기준이 되는 것은 가장 문제되는 것은 대집행이었다고 그랬죠. 자,
자, 2번 맞습니다. 1년의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시정명 할 때까지 부가 또는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하고 형벌하고 이중처벌이냐 이거 물어보겠죠. 가능하다고 그랬죠. 왜 가능합니까?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 성격이. 행정질서벌과 행정벌 이거 다르다는 거죠. 또는 형벌과 또 달라요. 형사처벌.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중으로 부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답 2번입니다. 자, 103페이지에요. 11번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징수 나와 있죠. 자, 이거는 3번으로 답을 해주시는데 3번 보세요.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였다.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강제징수 절차에서 승계된다 이렇게 봤는데 안 된다고 봤죠. 그런데 판례는 자, 조세부과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세징수하러 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자가 승계되겠죠. 자, 이 문제도 역시 하자 승계와 플러스 된 거예요. 제 판단으로는 하자 승계 부분이 행정작용법상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행정작용법상의 문제가 지금 의무상 확보수단 이 파트까지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법에 또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별표를 4개 찌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답이 3번이 되겠죠. 다 12번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강제징수 하려면요. 압류도 개고해야 되겠고 압류하고 그 다음에 강제징수 절차를 밟아야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4번을 해주세요. 과세관청이 체납 처분으로 인해서 그죠? 행하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멸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재산을 압류했다. 그럼 원래는 사법상의 효력, 즉 민사소송법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강제징수에 의해서 공매처분했을 때 여기에 불복하는 것은 민사소송, 민지법으로 가지 말고 민사소송으로 가지 말고 또 사법상으로 가지 말고 공법상, 즉 뭡니까? 항고소송으로 가라는 것이 판례 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판례 태도를 여러분들이 왜 숙지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많죠. 법원이 왜 있습니까? 법률 규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학설도 있고. 그런데 학설과 법률 규정이 잘 안 맞아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법률 규정이 있는데 학설이 법률 규정을 전적으로 찬동했습니다.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학설과 법률 규정이 마찰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학설은 왜 중요하냐면 학문, 즉 법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국회에서 법 만들 때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충돌이 있을 때는 법원의 법선언 작용, 즉 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104페이지입니다. 행정상 강제징수. 강제징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답을 4번으로 해주세요. 13번에 4번.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예, 거기 30일 이내인 게 독촉장은 10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10일.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보면은 압류 대상 재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재산을 말한다. 틀렸죠. 자,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하면 안 되겠죠. 일단 내가 옷 입고 있는 옷, 의복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자는 어떤 의자라든가 침대 같은 거 침구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압류하면 안 되겠죠. 이건 생필품 아니겠습니까? 모든 재산,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줄그세요.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 명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해서 한 것으로 본다. 자, 상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법적 효과가 상속인데 일단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상속인에 대해서 압류 명의에 압류를 했던 거죠. 사람 명의로, 죽은 사람 명의로. 그럴 때는 상속인한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14번. 행정상 즉시강제 나와 있죠. 답을 4번으로 해주세요.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잘못됐죠. 그런데 언제나 행정재성 대상이 된다. 언제나가 틀렸죠. 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05페이지 15번입니다. 별표 3개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론 강제 때도 별표를 2개에서 3개 친 거, 4개 친 게 있었죠. 그 부분만 공부하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지금 문제풀이도 그 부분을 위주로 하면은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자, 행정상 즉시강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강제 집행 부분이었죠. 그죠? 자,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강제 집행이었어요. 여기에는 크게 4가지의 강제 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했던 대집행. 이게 중요했죠. 행정 대집행은 자기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행위여야 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행위에 하는 것이 대집행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나눴던 게 집행벌, 그죠? 집행벌 공부했죠. 집행벌이 뭐였습니까? 이행강제금이었죠. 이거 공부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다뤘던 것이 뭡니까? 직접강제, 그죠? 직접강제를 다뤘죠. 직접강제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허가 영업소를 강제로 폐쇄한다, 그죠? 강제 폐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조금 아까 공부했던 뭐예요? 강제징수, 그죠?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과세처분했더니만 상대방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강제로 징수한다. 강제로 징수도 하려다 보니까 압류까지 하고 공매처분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징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말이죠. 강제 집행 파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온 것은 강제 집행 파트가 아니라 뭡니까? 즉시강제예요. 즉시강제. 여러분들 이 즉시란 말이 중요합니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빠른 시일 안에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주로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집법이라고 하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답 몇 번으로 할까요? 답 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경우와 이런 경우일지라도 행정상 즉시 강제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게 가능하면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 가능하면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즉시 강제는 이거에 비해서는 좀 작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즉시 강제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문제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형사 소송 절차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행정벌에 대해서 행정벌이니까 뭡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행강제금이 되겠죠. 답 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행정벌 계속 나오죠. 행정벌은 이행강제금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답 2번으로 해주시는데 행정 질서버린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느 법에 따르라고 했어요? 자, 과태료 비송사건 절차법을 따를까요? 아니면은 질서위반 행정규제법을 따를까요? 여기 따르겠죠? 질서위반 행정규제법을 따른다. 비송사건 절차법은요, 민사소송법의 어떤 특별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는 그런 법을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18번. 자, 18번은요, 별표 4개입니다. 18번은 왜 중요하냐? 이행강제금인데, 과징금인데, 과징금 뭡니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뭡니까? 과징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이렇게 해요. 과징금의 특징이 뭡니까? 사실 과징금은 독점규제법을
적용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랄지 독점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한을 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기업이 하는 영업을 정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과징금은 뭐냐면 영업 정지라든가 인허가 또는 어떤 국가에서 허락해 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취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계속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벌금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벌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뭡니까? 부과하는 돈, 이걸 과징금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벌금이란 뜻은 아니고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답 4번입니다. 과징금 1차 목적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 최소 침해의 수단을 찾는 것이다. 키워드라고 했죠. 영업정지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계속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말이죠. 그 돈을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9번. 답 5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할 것이냐. 자, 영업정지 처분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어떤 특정의 기업이랄지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러나 과징금을 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겠죠. 그러면서 영업이익에서 과징금을 납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국가도 좋고 어떤 기업체도 좋겠죠. 양자가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 이걸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의무수행 확보수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다 재량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20번. 명단 또는 사실의 공표. 행정법상 공표제도는요, 간접적으로 뭡니까?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를 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공표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지체한 사람이 명단을 공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피하죠. 그러니까 납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답 1번입니다. 행정상 공표는 직접적으로 아니라 간접적으로가 답이 되겠죠. 답 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0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 3번을 보세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요것은요, 고의 또는 과실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고 고의 과실을 불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 과실을 불유한다. 고의 과실을 있어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물론 뭐 중과실, 중고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필요가 없겠죠. 자, 22번입니다. 22번은요, 과거에 헌법 위헌 판결 내렸던 그런 부분인데, 법률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건축법에 옛날에 건축법상에 뭡니까? 특정한 명령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명령을 어겼을 때는 단수 조치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건축물을 졌는데 말이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음료수까지, 뭡니까, 식수까지 단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문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인데 건축법은 점점점 돼 있고 수도 공급자에게 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지만 지금은 삭제됐다. 인권 침해 엄청나죠.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요소가 되는 것인데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특히 건축법상 이런 것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가 지금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 경향이 행정작용법도 많이 나오지만 이 부분이 두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